혹시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인 침실이 매일 밤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살이 넘었다면 이는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수면과 기억력,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잘 챙기고 약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침이면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거나 여기저기 쑤신다면 문제는 머리맡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침실 속에서 매일 밤 당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숨은 전자파 원인과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매일 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몸이 쉬고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65살이 넘은 많은 어르신들의 침대 머리맡, 불과 몇 뼘 거리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진동도 없으며 빛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디지털 알람 시계, 매일 아침 시간을 알려주는 든든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침대 옆 협탁 위에 두고 쓰고 있다면 그 편리함이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시계, 특히 벽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자기파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머리맡 불과 15, 30cm 거리에서 이 방출이 지속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뇌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세를 넘긴 몸은 특히 잠자는 동안 이런 환경적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뇌가 깊은 휴식과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몸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더 열심히 스스로를 수리하느라 쉬지 못하는 셈입니다. 혹시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눈 뒤가 눌리는 듯한 두통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고 해결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을 멀리하며 명상까지 실천했지만 아침이면 마치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했고 두통과 불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어느 날 침실 전자기파에 대한 건강 기사를 읽게 된 김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디지털 시계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 머리맡 30cm 거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험을 하듯 김 씨는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제품으로 바꾸고 그것마저도 방 한쪽 먼 서랍장 위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나흘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푹 잘 수 있었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뿌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걷힌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 연구도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전자기파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몸이 질병과 염증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시계를 건전지식이나
태엽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전자기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부득이하게 디지털 시계를 써야 한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로 두통 뒤척임 같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몸속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켜져 있는 머리맡의 그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침실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고요하고 부담 없는 회복 공간을 얻습니다. 숙면은 더 좋은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건강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푹 자고 일어난 날에는 아침밥을 차리는 일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진짜 숙면을 몸에 선물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침실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평온의 공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기억력과 심장 박동,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어르신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실 안에 놓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무선 기기들이 밤새 조용히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를 넘어가면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진 자연 방어막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을 떠도는 각종 유해 물질이 민감한 뇌 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도 머리맡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전자파를 내뿜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특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몸이 가장 무방비가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현실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흐릿한 정신 무거운 머리, 그리고 이유 모를 기운 빠짐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밤새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기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회복 수면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에 사는 71세 은퇴한 기술자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 기술을 좋아해 최신 기기를 곁에 두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침실 서랍장 위에는 잠자리에서 겨우 두어 걸음걸이 약 2.5m 떨어진 곳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열쇠를 둔 곳을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건망증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어지럼증이 나타나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장 전문의가 던진 한마디 질문이 그의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밤에 공유기는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공유기를 1층 거실 구석 가장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콘센트를 연결해 밤 11시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7시에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할 만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이웃 이름도 다시 기억해냈고 다음 진료에서 그의 인지력 검사는 무려 3%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작은 기기 하나가 위치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몸과 협력하도록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침실이나 머리맡 근처에 공유기가 있다면 다른 층이나 집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동이 어렵다면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잠든 동안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유선 연결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고 연결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 환경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수면 기억력,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복구하고 보호하려 애쓰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 신호에 노출된다면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와이파이를 밤에 꺼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요함을, 몸은 회복에 필요한 어둠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더 밝아지고 생각은 더 또렷해지며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해답이 꼭 새로운 약이나 검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침대 옆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늑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집안의 공기를 채우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스스로를 위해 따뜻하고 반가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습관이지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사실은 폐와 수면, 그리고 낮 동안의 기운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 한쪽 콘센트에 꽂혀 있는 작은 방향제 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한번 꽂으면 몇 주 동안 향을 유지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기가 단순히 향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전원에 연결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합니다. 동시에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미세한 입자의 화학물질, 즉 휘발성 유기화 합물까지 내뿜습니다. 이것은 호흡기의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숨 쉴 때마다 조금씩 쌓이는 합성 화학물질의 흡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기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젊은 호흡기는 견딜 수 있는 자극도, 노년의 호흡기는 쉽게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폐가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져 미약한 자극이라 해도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이나 기침숨, 가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의 홀로 사는 박미정 씨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늘 깔끔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거실은 물론 침실에도 전기식 방향제를 두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목이 건조하고 따갑게 느껴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변화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해 약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습기까지 틀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방향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기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의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조심스럽게 침실과 거실에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미정 씨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 구석마다 베이킹소다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어 냄새를 흡수하게 하고 침대에서 먼 서랍 위에는 라벤더 오일을 살짝 묻힌 손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호흡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 줄었으며 숙면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만성적인 호흡기 자극으로 고생하던 그녀를 진료하던 폐 전문의도 이렇게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미정 씨는 집안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식 방향제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을 내뿜는데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고농돼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호흡이 깊고 느려져 이런 물질이 폐 속 깊이 쌓이고 혈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까지 겹치면 노년기의 건강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침실, 특히 머리맡 가까이에 있는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대신 방구석에 베이킹소다를 두어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거나 라벤더나 삼나무 오일을 소량 묻힌 솜을 침대에서 먼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른 허브나 꽃을 주머니에 담아 향을 내는 방법 역시 안전하고 은은합니다. 핵심은 침실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고 환경이 부드러우며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편안함과 청결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폐와 숙면을 지키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드는 동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지금 매 순간의 호흡은 더욱 소중하고 한밤의 깊은 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맡에 무엇을 꽂아두느냐가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릴 때 느껴지는 포근한 만큼 위로가 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에 사시거나 관절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금세 온기가 퍼지고 뻣뻣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얇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열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둘러싸는 전자기장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이 기기는 바로 피부에 닿은 채 가슴과 배 다리까지 전신을 감싸며 사용됩니다. 이는 세포가 가장 깊이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에 몇 시간씩 전신이 저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출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65세를 넘긴 이후의 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 중 전자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 물질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염증은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이정희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의 겨울은 길고 매서워 수년 동안 전기장판을 매일 밤 사용해왔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아침까지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당연했고 몸에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생겼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나 날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우연히 전자파와 수면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몇 주만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두꺼운 거위털 이불로 바꾸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는 발끝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두거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이불 속에 넣어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으며 수개월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중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노년층의 염증 지표가 최대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움직임과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수면 중 피부 바로 옆에서 전자파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상황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양모 거위털 플란넬 같은 천연 보온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천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아마씨 주머니를 이용하면 전자파 걱정 없이 은은한 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 제품을 써야 한다면 잠들기 전까지만 켜두고 반드시 플러그를 뽑은 뒤 주무시길 권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밤새 켜두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온기를 제공하면서도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귀중한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은 물론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해집니다. 매일 밤의 작은 선택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온기가 내 몸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인지 잠들기 전 한 번만 자문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힘은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울밤의 찬 기운은 더욱 차갑게 스며들고 근육은 쉽게 굳어지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미약한 항이마저 잠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밤마다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며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이 온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위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밤마다 몸이 회복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쌓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찜질기는 단지 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 저주파 전자기장을 몸 주변에 형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X선이나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약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몸 가까이에서 특히 세포가 가장 치열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수면 중에 이어지는 노출은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노년기의 조직은 이런 전자기장 노출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불평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고관절이 욱신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밤사이 몸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고요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김정순 씨에게도 이 신호는 점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전기장판을 사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에서 잠드는 것이 겨울밤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규칙한 박동도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급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 불안이 가시지 않던 중 전자기장과 노화에 관한 기사를 읽고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치우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이불 폭신한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쌀로 채운 천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이불 속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꺼냈습니다. 전기 없이도 이불은 한동안 따뜻함을 유지했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몇 달 만에 아침에 맑고 힘찬 기운으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전기장판처럼 전신을 감싸는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을 알리는 화학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면역체계에 싸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 경직 피로, 심혈관 부담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과 빈도에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자는 것은 깊은 회복이 필요한 노년의 몸에 불필요한 배경 스트레스를 얹어놓는 셈입니다. 이 배경 스트레스는 치유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휴식 속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양모 플란넬 플리스 같은 천연 소재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보울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더하면 전자기파 걱정 없이 아늑한 온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불이 충분히 데워진 후에는 전원을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자기관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잠자리. 그것이 몸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숙면은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순수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도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매일 밤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위협은 집 밖이 아니라 바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디지털 알람식의 와이파이 공유기, 콘센트형 방향제 충전 중인 휴대전화,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언뜻 보면 무해해 보이지만 이들은 몸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밤새 내보냅니다. 특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면 시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파동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 박동을 흔들며 기억력과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고 세포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잠은 얕아집니다. 이때 협탁 위에 작은 기기 하나라도 부담이 더해지면 피로 통증 건망증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침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멀리 두거나 잠드는 동안 와이파이를 꺼두는 작은 조치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콘센트에 꽂는 물건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가 뇌와 몸이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은 치유의 기회이며 지금도 당신의 몸은 그 공간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제는 침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침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치유되는 공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자고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부드러운 변화만으로도 몸을 지켜주고 매일 밤 당연히 누려야 할 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침실에 이런 물건들을 두고 계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이나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밤이 깊이 휴식하고 아침이 환하게 빛나며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60대 이상의 여성들 중 어떤 분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반면 생기 넘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이유는 나이 체중 값비싼 옷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의 85%는 색상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60대 이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올바른 색상이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심리학 및 노화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특정 색상을 활용했을 때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려 73% 증가했으며 일상에서의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서든 당당함과 자신감을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8가지 강력한 색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 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스러운 매력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색채 심리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색은 마치 나만의 비밀 무기와도 같으니까요. 60세 이후 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뇌는 도형이나 단어를 인식하기 전에 색을 먼저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옷의 색상이 우리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과 이목구비가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올바른 색상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 피부톤을 밝혀주고 눈빛의 반짝임을 더해주며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를 켠 듯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죠. 과학도 이를 완벽히 뒷받침합니다. 최근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감을 높여주는 색상을 착용했을 때 일상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값비싼 옷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단순히 올바른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색을 고르는 일이 절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고 그것이 당신에게 놀라운 기분을 선사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잘 어울리는 색을 입으면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미소가 번지고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8가지 강력한 색상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어느 나이에서든 빛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가장 다재다능한 색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네이비 블루, 실외의 색. 첫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바로 실외의 색, 네이비 블루입니다. 이 색상을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는 마치 평생을 함께해온 믿음직한 친구처럼 늘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네이비 블루는 단순한 색을 넘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이비 블루가 우리에게 특별히 잘 어울리는 이유는 검정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친 블랙은 때로는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지만 네이비 블루는 성숙한 피부톤을 화사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어 마치 실제로 뷰티 필터를 켠 듯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최근 색채 심리학 연구에서도 네이비 블루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가장 신뢰감을 주는 색상으로 손꼽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비 블루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몸에 잘 맞는 네이비 블레이저입니다. 낮 시간대에 착용하면 최고의 투자 아이템이 되어줍니다. 크림색이나 흰색과 매치하면 고전적인 우아함을 더할 수 있고 화사한 스카프를 곁들이면 보다 개성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심플한 진주, 액세서리와 함께 네이비 드레스를 입으면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수 있죠. 네이비 카디건 하나만 걸쳐도 평소 입던 옷의 세련미와 품격이 한층 살아납니다. 네이비 블루의 다채로운 활용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족 모임, 사교 모임, 중요한 약속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한 라인과 몸에 맞는 핏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는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네이비 블루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의 은퇴교사 박영희 씨는 이 색의 진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밝은 색을 입어야만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는 손녀의 졸업식에 참석할 때 처음으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우아하고 멋져 보인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박영희 씨는
자신만의 네이비 블루 성공 공식이라며 블레이저 랩 드레스, 우아한 팬츠 슈트를 챙겨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비 블루를 입으면 남자들이 문을 열어주거나 사람들이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걸 자주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나로서 당당하고 유능한 여성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전합니다. 이제 옷장에 전혀 다른 마법을 더해줄 다음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2. 소프트 피치. 젊음을 불어넣는 색 두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조금 뜻밖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부드러운 피치톤, 소프트 피치입니다. 많은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밝은 색상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소프트 피치만큼 피부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색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만의 해돋이처럼 이 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즉각적으로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소프트 피치가 우리 나이에 특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화사한 분홍이나 오렌지처럼 강렬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말하는 내추럴 글로우 효과를 만들어주며 색채 전문가들은 이 부드러운 색조가 빛을 반사해 주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피부톤을 따뜻하게 만들어 60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누구나 잘 어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젊음을 더해주는 색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프트 피치의 스웨터를 중립색 바지와 매치하면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나 가족 모임에서도 따뜻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차분히 흐르는 실루엣의 피치색 블라우스를 좋아하는 어두운 바지나 스커트와 함께 입어보세요. 얼굴 가까이에 두르는 피치색 스카프만으로도 표정이 한층 환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얼굴빛을 살려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은은하게 빛을 받는 원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반짝이는 질감의 소재가 빛을 아름답게 반사시켜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소프트 피치의 매력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과 여름철에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화사하게 빛나고 선선한 계절에는 카디건이나 재킷 안에 가볍게 레이어링하면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은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성숙한 여성의 옷장에 있는 기본 색상들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색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8세의 은퇴한 사서. 김은영 씨는 오랫동안 어두운 색만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이 몸매를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소프트 피치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고 그날만큼은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가 눈부시게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어떤 신사가 그녀에게 커피를 함께 하자는 말까지 건넸다고 하니 얼마나 특별한 느낌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김은영 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피치색 옷을 입는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색을 입으면 여성스럽고 생기 있는 기분이 든다. 고 말합니다. 이제 옷장에 새로운 세련됨을 가져다 줄 다음 색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로열 퍼플. 세련미를 담은 색. 세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우아함과 품격, 그리고 자신감을 한껏 품은 로열 퍼플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이 색상을 통해 어떤 자리에서도 잊히지 않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로열 퍼플은 예로부터 왕족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만큼 어떤 모임이든 당신의 스타일과 존재감을 한층 높여주는 특별한 힘을 지녔습니다. 마치 비밀 병기처럼 로열 퍼플을 선택하는 순간 세련됨이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대담하면서도 우아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이 색은 성숙한 여성의 피부통화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더욱 특별합니다. 지나치게 밝거나 칙칙한 색들과 달리 로열 퍼플은 생기와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어 나이에 상관없이 기품 있는 분위기를 완성해줍니다. 색채 심리학 연구소의 전문가들 또한 퍼플이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자신감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나이를 거듭하며 쌓아온 경험과 성취를 고스란히 담아내기에 더없이 완벽한 색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급스러운 색조를 어떻게 옷장에서 빛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로열 퍼플 드레스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발산하며 세련됨과 품격을 동시에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나 가디건을 중립색 바지와 매치해보세요. 목도리나 액세서리처럼 작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퍼플을 활용해도 옷차림 전체에 기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색이 주인공이 되도록 나머지 스타일은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로열 퍼플이 지닌 특별한 힘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은퇴 간호사 이영순 씨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 색의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특별히 멋을 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보라색 드레스를 보고 한번 입어볼까 싶었어요. 라고 회상하는 그녀는 드레스를 입는 순간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연신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영순 씨가 로열 퍼플 드레스에서 느낀 자신감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열 퍼플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자리를 빛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옷차림에도 세련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색 액세서리와 함께 블라우스를 입으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낮 시간대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보라색 숄로 포근함을 더하며 스타일을 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로열 퍼플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당신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대변해주는 색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당당히 보여주는 색이죠. 그러니 다음의 자신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로열 퍼플을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품격과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색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옷차림의 생기와 에너지를 더해줄 다음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넷, 에메랄드 그린, 생기와 활력을 더하는 색. 네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단번에 옷장과 마음속까지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 생기 넘치는 자연의 색은 성장 활력,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에너지를 한껏 발산하고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되어줍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야외 활동을 즐길 때 혹은 가벼운 외출을 할 때도 에메랄드 그린을 입으면 한층 더 상쾌하고 젊어진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 활기찬 분위기마저 자연스레 배어납니다. 에메랄드 그린이 이토록 훌륭한 이유는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 덕분입니다. 이 풍부한 색조는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면서도
과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부담 없이 생기를 더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초록색, 특히 에메랄드처럼 선명한 초록빛이 조화와 균형,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삶을 즐기며 활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깊이 공감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색은 단순히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활기차고 친근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가득한 색상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가벼운 에메랄드 그린 재킷이나 코트는 특히 선선한 계절에 캐주얼한 외출용으로 제격입니다. 베이지, 화이트, 네이비 같은 중립적인 색상과 매치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청바지나 캐주얼 팬츠 위에 소프트한 에메랄드 스웨터를 걸쳐보세요. 또 운동복이나 바람막이처럼 활동적인 의상에서도 이 생동감 있는 색을 더해보면 일상의 경쾌함이 살아납니다. 광주에 사는 65세의 은퇴교사 이정화 씨는 이 색이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아무 생각 없이 에메랄드 그린 재킷을 샀는데 처음으로 농산물 시장에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들 밝게 웃어주고 친구들도 정말 환해 보여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라며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입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재킷을 꺼내 입으며 생기를 찾곤 한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을 상기시키는 색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을 기쁨과 열정으로 채워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 당신의 하루에 생기와 에너지를 더해줄 색을 찾고 있다면 에메랄드 그린을 선택해보세요. 옷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듯이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음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감을 한층 더해주는 색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클래식 레드. 자신감을 높여주는 색 5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단연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클래식 레드입니다. 이 색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단순한 색상을 넘어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당당함을 축하하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래식 레드를 입는 순간 단순히 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레드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필요한 순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 역시 오랫동안 레드가 사람들의 열정, 힘, 활력을 상징한다고 연구해왔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에게 레드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색으로 얼굴빛을 한층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드는 멈출 수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비밀 병기 같은 색입니다. 이 강렬한 색조를 제대로 즐기려면 저녁 모임에서 클래식 레드 드레스를 선택해보세요.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겨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주 귀걸이나 금빛 팔찌처럼 간단한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레드가 가진 강렬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레드는 일상에서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대담한 레드 립스틱이나 실크 스카프처럼 작은 액세서리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더할 수 있으니까요. 대전에 사는 69세의 은퇴한 변호사 김정희 씨는 이 색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레드는 너무 강렬할 것 같아서 한동안 입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녀는 어느 날 쇼윈도우에 걸린 몸에 꼭 맞는 레드 드레스를 보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입고 갔는데
그날 밤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하객은 오늘 당신이 주인공 같았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드레스가 그녀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클래식 레드는 단순한 색을 넘어 태도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내면의 힘과 넘치는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색입니다. 드레스 전체로도 혹은 입술에 살짝 바른 립스틱으로도 레드는 당신에게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색입니다. 이제 보다 은은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또 다른 매혹전적인 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턴 리치 버건디. 세련됨을 더하는 색 6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세련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리치 버건디입니다. 이 짙고 따뜻한 색조는 은은한 우아함과 신비로운 매력을 동시에 풍겨주며 옷장에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싶은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버건디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한층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다재다능한 색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버건디가 성숙한 여성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따뜻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이 색조는 다양한 피부톤과 잘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얼굴에 더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버건디가 편안함, 자신감, 세련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성들에게 더없이 완벽한 색이라 강조합니다. 이 색을 입으면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나답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리치 버건디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요? 이 색의 매력을 한껏 살리려면 포근하면서도 우아한 아이템으로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건디 색상에 잘 자해단된 코트나 재킷은 가을과 겨울철에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됩니다. 크림색 그레이 네이비와 같은 중립적인 색상과 함께 매치하면 더욱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고 골드 액세서리를 더하면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트 스웨터 스카프 벨벳 소재의 드레스처럼 축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71세에 은퇴한 건축가 최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지난해 겨울 버건디 울 코트를 처음 장만했는데 단숨에 가장 아끼는 옷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 코트를 입고 연말 마켓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정말 우아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그저 코트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도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제대로 갖춰 입은 기분이 들었어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경희 씨에게 리치 버건디 코트는 나만의 작은 비밀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치 버건디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온기와 세련됨을 동시에 안겨주는 색입니다. 옷장에 코트든 스카프든 심지어 핸드백이라도 버건디 아이템을 더하는 순간 당신만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기쁨을 가득 전해주는 색으로 한 번 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7. 선샤인 옐로우. 기쁨을 전하는 색. 7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는 선샤인 옐로우입니다. 이 색에는 마치 햇살 한 조각을 옷에 담아 입는 듯한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옐로우는 단순한 발랄한 색상이 아닙니다. 기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무드 부스터이자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매개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색입니다. 선샤인 옐로우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색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 살아 숨쉬는 감정의 색이라고 할 수 있죠. 옐로우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단숨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색채 전문가들은 흔히 옐로우를 행복과 낙관의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여성에게 선샤인 옐로우는 단순히 얼굴빛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가짐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옐로우를 두르면 웃음이 한층 더 돋보이고 피부가 건강하게 빛나 보이는 효과를 주죠. 이 밝고 생기 있는 색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여름철에 딱 어울리는 가벼운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선택해보세요. 부드러운 옐로우 톱에 흰 린넨 팬츠를 매치하면 소풍 브런치 모임, 캐주얼한 외출에도 잘 어울리는 산뜻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신에 옐로우를 입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부터 시도해보세요. 화사한 스카프 포인트 목걸이 혹은 발랄한 옐로우 샌들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67세의 은퇴한 교사 최윤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여름 그녀는 무심코 옐로우 버튼다운 셔츠를 구입해 정원 파티에 입고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파티 내내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라며 웃던 그녀는 친구 한 명이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일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색 하나로 이렇게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라고 회상하던 그녀는 그날 이후로 옐로우를 나만의 행복색이라 부르며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꺼내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샤인 옐로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을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색입니다. 밝은 블라우스이든 작은 액세서리이든 옷장에 옐로우를 하나만 더해도 마치 햇살 한 줄기가 당신의 하루를 따스하게 비춰주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이제 옷장에 우아함을 더해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또 다른 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8. 퓨어 아이보리, 우아함의 정수. 마지막으로 소개할 색상은 바로 퓨어 아이보리입니다. 이 색상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우아함을 간직한 색으로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색상입니다. 아이보리는 단순한 뉴트럴 컬러를 넘어서는 고결함과 세련미, 그리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색입니다. 강렬한 화이트가 때로는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반면 아이보리는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으로 성숙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며 얼굴에 은은한 생기를 더해줍니다. 아이보리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전적인 우아함을 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보리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캐주얼한 일상이든 상관없이 이 색상은 당신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며 어떤 색과도 조화를 이루어 스타일을 완성시켜줍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보리는 순수함과 평온함을 상징해 옷차림에 안정감과 동시에 은근한 자신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아이보리는 과장된 색상이나 복잡한 디자인 없이도 충분히 우아함을 전할 수 있는 색으로 제격입니다. 아이보리를 멋지게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잘 재단된 블라우스 드레스 또는 수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매치하면 어떤 모임에도 잘 어울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면 아이보리 수트나 드레스에 섬세한 진주 액세서리를 곁들이면 세련미와 동시에 기품까지 더해집니다. 심플한 아이보리 스웨터나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일상 속 옷차림을 한층 우아하게 바꿀 수 있죠. 서울에 사는 74세의 은퇴한 교수인 강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보리 팬츠 수트를 구입했고 입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수트를 입자마자 제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 보이고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느낌보다 제 자신이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라고 회상하던 그녀는 아이보리가 단순한 옷, 색상을 넘어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퓨어 아이보리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우아함과 품격의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이든 아이보리를 더하는 순간 어떤 옷차림이든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이 색은 우리가 어떤 나이에든 빛나고 당당하며 우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이 리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색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색상들은 단순히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감정까지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네이비 블루부터 기쁨을 전해주는 선샤인, 옐로우, 우아함을 담은 퓨어 아이보리까지 각 색상은 우리의 아름다움, 강인함, 활력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색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라는 사실을.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